네, 반갑습니다. 혈파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로 도움을 드릴까? 오늘은 공시법 통해서 그 공시법에서 여러분 외울 것 참 많잖아요. 공시법에도 이제 그 토지 관련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등기법에서 등기 일종의 공시, 둘 다 일종의 공시 방법이죠. 토지 관련 지적법이라고도 하는 게 있고,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누구의 소유냐, 그리고 소유권 외에 권리들을 명확하게 기록 관리하는 일종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록들입니다. 토지 관련해서 기록하는 등록사항 중에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이 뭐냐? 땅이 있고요. 땅이 있고 그 땅은 무엇을 위해 있는 땅이냐? 이 땅에 그 용도가 있어요. 용도. 그 지목의 목자가 목적 할 때 그 목자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뭘 위해 존재하느냐? 지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목하면 땅의 용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목을 표기하죠. 화면에 보시면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앞에 또 시행령이 있고요. 법이 있죠. 법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입법하는 것이고 그에 부합하게 대통령이 시행코자 제정해 놓은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면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규칙입니다. 규칙.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부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 부령, 또 달리 말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까지 내려오면 제64조의 지목의 표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좌측에 보면 이제 요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목 대신에 이렇게 부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에서는 뭐 있는 그대로 지목을 표기하는데 그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부호를 사용을 하죠. 그 부호가 이렇게 압축해서 한자씩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전체 다 해서 여러분 28개입니다. 28개고 좀 화면을 옮겨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부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뭐 줄일 필요도 없네요. 한자식이니까. 그죠? 대부분은 이렇게 앞자를 따서 부호화했어요. 그런데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뒤에 장을 땄네요. 왜 그럴까요? 이 공원 있죠, 공원. 둘 다 공을 따버리면 어떤 게 공장이고 어떤 게 공원인지 알 길이 없겠죠. 그리고 이 학교용지가 있는데 학이라고 표현했죠. 만약에 일관되게 한다면 하천은 그 하라고 표현해야 될 건데 굳이 천이라고 뒷자를 땄어요. 만약에 여기를 하라 하고 여기는 학이라고 해서 부호를 따면 누군가가 여기에 이렇게 기역자를 붙이면 학이 돼 버리니까 위험이 있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뒤 글자를 따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차자 떴네요. 주자를 따면 왜 안 됐을까요?
주유소 있지, 주유소, 주차장. 둘 다 주자를 따면 안 되니 하나는 뒤에 걸 딴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유원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도 이제 지금 뒷글자를 이렇게 땄죠. 뒷글자를. 왜? 요 유자를 따면 어딘가에 또 유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자, 지금 뒤 문자를 딴 게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예요, 4개. 그래서 사실 그 시험에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의외로 지목에서 낼 만한 게 그 지목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자주 나오지만 이 부호 부분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 4개 뒷글자를 따는 이 4개를 어떻게 암기를 할 건가? 암기하고도 시험 볼 때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뭔가 좀 억지로 체크해 봐야 되는, 그래서 잠깐 그냥 쫓기는 시험장에서는 오답 처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영상화,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뒷글자 따는 것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은 실수가 최소화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 뒷글자 따는 4개를 영상화한 거예요.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챗GPT의 도움을 빌어서 이 4개를 포함하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즉각적인 느낌으로 시각화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여러 번 해가지고 수정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귀찮아하지도 않고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픽을 한 게 요 영상, 요 이미지입니다. 보면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하천 바로 주변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으로는 참 아이러니죠.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공장이 있고 그 옆에 또 놀이동산 유원지가 있어요. 좀 언밸런스인데 중간에 하천이 좀 이렇게 격리 비슷하게 좀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천이 흐르고 하천 주변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아이러니컬하게 연기 나는 공장이 있고 한쪽은 그 연기 마시면서 노는 유원지가 있고. 예. 그래서 이 그림, 이 영상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확 박아버리면 좋겠는데. 예. 중앙에 하천 흐르고 있네요. 하천이 흐르네요. 이렇게 이쁘네요. 모락모락 연기 나는 공장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놀이기구 돌아가네요. 여기 차들은 주차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하천 있죠? 하천은 천자 따입니다. 보이시죠? 색을 좀 바꿔볼까요? 천. 그리고 예. 너무 얇아졌네. 예, 천. 그 다음에 공장 있죠, 공장. 장 따고요. 그 다음에 유원지인데 지자 따는 건 아니고 지는 그냥 땅이라는 뜻이니까 원자 따고. 그리고 주차장, 예, 차 따고. 예. 이렇게 4개를 이미지를 가지고 암기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야 오래 간다. 그리고 시험 볼 때 급한 상황에서 헷갈림이 없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천장 원차 뭐 등등등 문자를 이렇게 백날 따봐야 금세 휘발성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그 암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의미 있는 이 이미지가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중앙에 하천 흐르고 양쪽으로 이 느낌. 예. 공장, 유원지. 그리고 하천 주변에는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럼 어떻게 좀 머리에 담기십니까? 예. 요 네 개는 앞머리를 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자를 딴다.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지목과 관련해서 지목 자체의 설명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도 대처가 되면서 간단하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이 지목의 표기 방법 관련해서도 좀 대비가 되겠다. 네. 요게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요거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타의 학습 또는 공부를 할 때도 단순히 그냥 문자만 따서 외우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으니까 좀 요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자기만의 방법을 발굴해내다 보면 사실 그러면서 발굴하고 그것 때문에 애워지는 게 아니라 발굴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애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뭔가 암기법을 찾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애워지는 게 아니고 찾으려고 보니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애워져 있어.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유념하시고 많은 방법들을 자기만의 방법들을 강구해 보면 나름 재밌는 게임과도 같은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